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롤스로이스, 100년 역사의 영국 자존심, 세계 최고급 자동차와 항공 엔진으로 대영 제국의 위상을 상징해온 그 이름이 이번엔 원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소형 모듈 원전 롤스로이스 SMR. 그런데 그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만드는 나라가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020년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그 회사가 영국 원전의 심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하퍼입니다. 영국 에너지 안보부에서 22년째 원전 정책 자문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원전 입지 선정, 안전 기준 설계, 해외 기업 참여 자격 심사, 영국 원전 정책의 크고 작은 결정들이 제 책상을 거쳐갔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영국 원전 산업은 전성기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수십 년간 쌓아온 원자력 기술이 있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전 설계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믿었습니다. 영국의 원전은 영국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고. 그것이 국가 에너지 주권이고 산업 자립이라고. 22년 동안 그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들고 온 나라는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영국이 원전 기술을 처음 도입하던 시절, 한국은 아직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영국 롤스로이스 SMR의 핵심 기자재 파트너가 됐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11월 하늘이 회색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SMR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 크기로 공장에서 모듈을 찍어내듯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낮습니다. 470메가와트,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출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소를 내뿜지 않습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유럽 전체가 이 기술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SMR 컨소시엄은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2030년대 첫 상업 운전을 목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롤스로이스 SMR 프로젝트에서 핵심 기자재 제작성 검토를 맡을 파트너로 선정된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온 날 런던 에너지 업계는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두산. 그 이름이 낯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영국 원전의 핵심 부품을 만든다는 것.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에드워드 체인버스였습니다. 에드워드 체인버스, 영국 원전 제조업 협회 사무총장, 업계에서 25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감색 정장을 입었고 왼쪽 옷깃에 금색 왕관 문양 넥타이핀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서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원전은 영국의 미래를 위해 영국이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은 구호가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념이 두산 에너빌리티 발표 앞에서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계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전 기술을 100년 가까이 쌓아온 나라가 왜 부도 직전에서 살아남은 한국 회사에 손을 내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드워드 체인버스의 신념이 어떻게 부서지고 제가 22년간 믿어온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대신 무엇이 진짜 실력인지를 배워간 기록입니다. 두산이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선택이 왜 당연한 결말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영국 원전 정책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이 선택이 맞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위해 저는 먼저 두산이라는 회사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SMR에 매달리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영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유럽은 에너지 지도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에 의존해온 독일, 이탈리아, 동유럽 국가들이 한꺼번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낮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기요금이 치솟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영국 가정의 연간 에너지 요금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에너지가 안보의 문제라는 것을 영국 국민 모두가 몸으로 깨달은 시기였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영국 정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탄소 없이, 연료 수입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다. 영국은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넷제로를 법으로 못 박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해가 지면 태양광이 멈추고 바람이 잦아들면 풍력이 멈춥니다. 2023년 겨울 영국 북해에 바람이 잦아든 한 주 동안 풍력 발전량이 평소의 5분의 1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간 영국은 노후한 가스 발전소를 풀가동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기저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원전이었습니다. 영국은 2030년대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너무 비쌌습니다. 영국 남서부에 짓고 있는 힌클리 포인트 C 원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착공 당시 예산이 180억 퍼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최신 추산으로는 400억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완공 시점도 계속 밀렸습니다. 처음에는 2025년이었는데 지금은 2030년대 초로 늦춰졌습니다. 단 하나의 원전 건설에 70조 원과 15년을 쏟아붓는 구조로는 영국 정부가 원하는 속도의 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해답으로 나온 것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이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이 맞춤 제작 방식이라면 S며 L은 규격화된 부품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현장에 가져다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기존 원전이 집을 한 채 한 채 손으로 짓는 방식이라면 SMR은 조립식 주택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건설 기간이 짧아지고 비용이 낮아집니다. 롤스로이스 SMR이 설계한 470메가트급 원전 하나의 건설 비용은 약 22억 파운드로 추정됩니다. 힌클리 포인트 C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간도 대형 원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도시 하나를 40년간 먹여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원전을 10년 안에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정부가 롤스로이스 SMR에 수억 파운드를 투자하며 전폭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안보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SMR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상업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SMR을 실제로 운영하는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롤스로이스 SMR 설계도 아직 규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원전 부품을 만들 파트너를 찾는 게 말이 되냐고. 저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체코, 폴란드가 잇따라 SMR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도 미국에서 SMR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실제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 롤스로이스 SMR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 윌파와 체코 테물린에서 추진하는 SMR 프로젝트의 핵심 기자재, 원자로 본체를 포함한 주요 부품들을 누가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작성 검토 파트너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 파트너가 사실상 기자재 공급망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자리였습니다. 원전 프로젝트에서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수십 년간 관계가 이어집니다. SMR 시장 자체가 2030년대에 본격 개화한다면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하는 기업이 그 시장의 핵심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갔습니다. 발표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한국 기업, 원자로, 증기 발생기, 압력 용기 등 원전 핵심 기기를 만드는 회사. 저는 그 회사의 이름 옆에 적힌 한 문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2020년 워크아웃 신청, 2022년 졸업,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회사가 롤스로이스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저는 그 이력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과정에서 에드워드 체인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에드워드 체인버스를 처음 만난 건 런던 웨스트민스터 근처 싱크탱크 세미나였습니다. 영국 원전 공급망 자립을 주제로 한 자리였습니다. 그가 연단에 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항상 감색 정장이었고 왼쪽 옷깃에는 금색 왕관 문양 넥타이 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핀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청중을 천천히 둘러본 뒤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원전은 영국의 미래를 위해 영국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으로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영국 원전 제조업 협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버밍엄 출신으로 케임브리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25년간 영국 원전 산업에 몸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영국 내 원전 기자재 제조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었고 수만 개의 영국 일자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외 기업이 영국 원전 사업에 들어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에 대해서는 더 그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에드워드가 저에게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의회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빗속의 런던 아침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왕관핀을 손가락으로 한번 만졌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긴장하거나 확신이 강할 때 나오는 동작이었습니다. 하퍼, 이번 발표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한국 회사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롤스로이스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저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논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논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존 대형 원전 기자재를 만들어 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MR은 다릅니다. 모듈식 설계, 소형화된 부품, 완전히 새로운 제조 기준이 필요합니다. 두산이 SMR 분야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 어느 기업도 상업용 SMR 기자재를 납품한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롤스로이스 SMR 자체가 아직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설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SMR 경험이 없는 회사에 맡기는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반박하기 전에 먼저 받아 적었습니다. 논리가 완전히 틀리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논리는 일자리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SMR에 수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영국 내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원전 기자재 하나를 만들려면 용접공, 기계공, 품질관리 전문가, 비파괴 검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자리가 영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산에 맡기면 그 일자리가 창원으로 갑니다. 영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꼴입니다. 에드워드가 카운터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논리도 메모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보안이었습니다. 원전 설계는 민감한 기술입니다. 핵 비확산 조약이 걸려 있고 이중 사용 기술 규제도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이 롤스로이스 SMR의 핵심 설계 정보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에드워드가 왕관핀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 솔직히 말하면 에드워드의 세 가지 논리 중 하나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기술 보안 문제는 저도 내심 신겨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퍼, 나는 한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도 알고 현대도 압니다.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원전입니다. 원전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100년의 영국 산업이 여기 있는데 왜 굳이 한국입니까? 그는 왕관핀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잠시 자리에 남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웨스트민스터 거리에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굳이 한국입니까?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에드워드를 만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롤스로이스 SMR 측에 연락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담당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가 박민준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영국 파트너십 팀장, 경상남도 창원 출신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원전 기자재 엔지니어링을 10년 하다가 영국에 파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런던 시티 지역의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기자재 납품 실적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보면서 에드워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두산이 SMR 경험이 있냐고 했을 때 저도 속으로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준이 첫 번째로 꺼낸 것은 SMR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이었습니다. 저는 바라카 원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주에서 2020년 완공한 아랍에미리트 최초의 원전, 아랍에미리트가 2009년 한국을 선택했을 때 유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도 탈락하고 미국도 탈락했는데 한국이 가져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원전의 핵심 기자재, 원자로 헤드와 증기 발생기를 만든 곳이 두산이었습니다. 4기 전부였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모두 무결점 납품이었습니다. 납기 지연 한 번 없었습니다. 원자로 헤드 하나의 무게가 100톤을 넘습니다. 그걸 4기분 창원에서 만들어서 아랍에미리트까지 선박으로 운송했습니다. 오차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의 논리를 그대로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바라카는 대형 원전입니다. 그런데 SMR은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설계에 새로운 제조 기준이 필요합니다. 두산이 SMR 기자재를 만들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두산이 상업용 SMR 기자재를 납품한 실적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 회사도 없습니다. 롤스로이스 SMR은 현재 개발 중인 설계이니까요. 그런데 하퍼 자문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SMR의 핵심 기자재가 대형 원전보다 만들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것이 더 만들기 쉽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전 기자재는 반대입니다. 더 작고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지려면 부품의 정밀도가 훨씬 높아야 합니다. 소형화할수록 오차 허용 범위가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압력 용기, 대형 원전의 압력 용기는 두께 20cm 이상의 강판을 여러 조각 용접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SMR에서는 용접 부위 자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용접 부위가 많을수록 미세 균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체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박민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체형 대형 단조 기술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슬라이드에 눈이 멈췄습니다. 두산은 두께 30cm 이상의 초대형 강판을 용접 없이 단일 소재로 성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조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강철 덩어리를 마치 점토 빗듯이 압력으로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원전 기자재 수준의 대형 단조 기술을 갖춘 회사는 전 세계에 10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일본 재팬 스틸웍스, 프랑스 크레저 기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기술이 SMR 핵심 기자재 제조의 전제 조건입니다. 두산의 창원 공장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조 프레스가 있습니다. 17,000톤급입니다. 이것을 갖춘 원전 기자재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영국에는 이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현재 없습니다. 박민준이 그 말을 덧붙였을 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 시티의 유리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에드워드가 영국의 미래를 위한 영국 원전을 외칠 때 그 실제 제조 능력이 지금 영국에 있는지를 한 번도 진지하게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한 경험의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재정의되는 것이었습니다. SMR 경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SMR을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기술에서 두산은 이미 세계 최상위 그룹에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AP1000 원전 기자재도 두산이 납품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30년 이상 협력 관계입니다. 핀란드 올키루오토 3호기 기자재도 두산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올킬루오토는 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원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럽 기준을 통과한 기자재를 이미 납품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를 마치고 에드워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민준을 만났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에드워드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떤 확인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경험의 정의에 대해서입니다. 롤스로이스가 두산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에드워드가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납시다. 그 답장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남에서 에드워드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에드워드와의 두 번째 만남은 웨스트민스터 근처 펍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와서 파인트 잔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관핀이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에드워드가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하퍼, 단조길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산이 대형 단조 설비를 갖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의 두 번째 논리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에드워드가 잔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영국 납세자가 이 원전에 수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롤스로이스 SMR을 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 독립, 그리고 영국 제조업 부활입니다. 그런데 핵심 기자재를 한국 창원에서 만들어 배로 가져오면 영국 제조업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납세자의 돈으로 창원 공장 가동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리듬이 빨랐습니다. 우리 선거구 국회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버밍엄, 셰필드, 선더랜드 지역구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약속하며 뽑힌 사람들이요. 저는 그 논리를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준에게서 들은 내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영국 내 제조가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한 가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 원전 핵심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있습니까? 에드워드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있습니다. 셰필드 포지마스터터가 있고 롤스로이스 자체 제조시설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셰필드 포지마스터즈가 원전 압력용기 일체형 단조를 할 수 있습니까? 에드워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영국 원전 제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1980년대 대처 정부의 민영화 이후 영국 중공업은 빠르게 공동화됐습니다. 원전 기자재 제조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넘어갔습니다. 2000년대에 영국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를 외쳤을 때 정작 그 원전을 만들 국내 공급망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힌클리 포인트 C도 프랑스 EDF가 짓고 있습니다. 영국의 미래를 위한 영국 원전을 외치는 에드워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영국 최대 원전이 지금 프랑스 회사 손에 있다는 것을요. 셰필드 포지마스터즈는 2020년대 초 부도를 맞았다가 정부 지원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단조 작업은 가능하지만 원전 압력용기 수준의 초대형 일체형 단조는 영양 밖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더 투자해야 합니다. 두산에 맡기는 대신 영국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박민준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에드워드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술을 키우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에드워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대형 단조 기술은 장비만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1만 7천 프레스 설치 설비를 들여놓는데 수천억 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원전 기자재 수준으로 운용할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두산이 그 기술을 쌓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롤스로이스 SMR이 2030년대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는데 영국 기업을 그때까지 키울 수 있습니까? 에드워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잔 위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읽었습니다. 힌클리 포인트 C 이야기는 그의 급소였습니다. 영국의 미래를 위한 영국 원전을 외치는 사람이 영국 최대 원전이 프랑스 기업 손에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가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에드워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에드워드, 영국이 처음 원전을 지었을 때 기술이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라이선스해서 지었습니다. 그게 영국 기술력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반 위에서 영국이 독자 원전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두산이 들어오면 영국 기업들이
두산의 공정을 배우고 협력 구조를 구축할 기회가 생깁니다. 거부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쪽이 영국 제조업에 더 실질적입니다. 에드워드가 왕관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만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펍을 나오면서 이 논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에드워드의 주장이 감정적으로만 보였다면 그냥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안에는 진짜 걱정이 있었습니다. 영국 제조업이 어떻게 공동화됐는지를 그는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버밍엄과 셰필드에서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본 세대였습니다.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맞다 해도 해답이 두산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앉은 자리였습니다. 에드워드, 박민준, 그리고 저, 롤스로이스 SMR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실무회의였습니다. 밀뱅크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좁았습니다. 에드워드가 들어오며 박민준을 처음 봤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에드워드의 악수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왕관핀을 한 번 만졌습니다. 전투 준비가 된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박민준은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를 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심판 역할을 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 팀장, 저는 두산이 대형 원전 기자재 실적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SL은 완전히 다른 타임라인입니다.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규제 승인도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자재 납기를 맞추는 건 완전히 다른 도전입니다. 두산이 그 불확실성 속에서 납기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SMR은 설계의 변경이 잦습니다. 그 변경에 대응하는 제조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에드워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두산이 그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박민준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디지털 제조 시스템 자료였습니다. 두산은 2015년부터 제조 공정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면 디지털 모델이 먼저 수정되고 그에 맞춰 제조 공정이 자동으로 재설계됩니다. 기존 방식보다 설계 변경 대응 시간이 60% 단축됩니다. 에드워드가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60%. 형광등 불빛 아래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가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자체 주장 아닙니까? 독립 검증이 있습니까? 박민준이 다음 페이지를 올렸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발행한 두산 공급망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보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 원전 기자재 공급사 중 최고 등급인 Q1 등급을 부여하는 몇 안 되는 기관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Q1 등급 보유 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에드워드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전 기자재 시장에서 Q1 등급은 단순한 인증이 안증이 아니었습니다. 납기, 품질, 설계 변경 대응 능력을 수십 년간 실적으로 증명해야 받는 자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등급을 준다는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두산에게 자신의 원전 사업 일부를 믿고 맡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천천히. 에드워드가 자료를 내려놓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정학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공급이 끊깁니다.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박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사무총장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정도의 위기라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배터리, 선박 공급망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 상황에서 영국이 원전 기자재를 다른 어디서 조달할 수 있습니까? 영국이 걱정해야 할 리스크는 한국이 아니라 그 수준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영국 자체의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드워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민준이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비용 자료였습니다. 유럽 경쟁사들의 원전 기자재 단가와 두산의 단가를 나란히 놓은 표였습니다. 숫자를 공개하기 어렵지만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힌클리 포인트 C 비용 폭증의 원인 중 하나가 유럽 공급망의 독점 구조였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두산이 공급망의 드러망에 들어오면 그 구조가 바뀝니다. 에드워드가 그 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에드워드가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그가 말했습니다. 비용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가지가 걸립니다. 두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입니다. 기술도 있고 실적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회사가 2020년에 부도 직전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박민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눌러 담는 표정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사무총장님, 그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두산이 2020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회사가 어떻게 버텼는지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의 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박민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끄고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봤습니다. 자료를 치우고 사람으로 말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에드워드도 그것을 느꼈는지 팔짱을 풀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에드워드 사무총장님,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에드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두산중공업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원전 압력용기 용접을 전문으로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원전 압력용기 용접은 아무나 못합니다. 두께 20cm 이상의 강판을 단 한 번의 결함도 없이 이어야 합니다. 용접 부위 하나에서 미세 균열이 생기면 원전 전체가 멈춥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같은 동작을 수만 번 반복하면서 오차를 0에 가깝게 줄여온 사람이었습니다. 비파괴 검사에서 한 번도 불합격이 없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손바닥이 항상 거칠었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아버지는 손을 테이블 밑에 감추셨습니다. 부끄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손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제 압니다. 에드워드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박민준이 계속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에너지 발주가 멈추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내에서는 회사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명예퇴퇴직 신청이 돌았습니다. 아버지 또래 베테랑 기술자들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이면 퇴직금이 상당했습니다. 주변에서 나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부하셨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남는다. 여기가 살아남으면 내 기술이 필요할 거다. 여기가 망하면 어차피 퇴직금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남는다.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원이 서울에서 400km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냐고 다시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 남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급여가 삭감됐습니다. 어떤 달은 무급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원 공장 안에서 그들은 장비를 닫고 설비를 점검하고 기술 매뉴얼을 정리했습니다. 발주가 없는 시간 동안 다음 발주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기술자는 자비로 용접훈련 교재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발주가 없어 용접봉을 잡지 못하는 날에도 손이 기술을 잊지 않도록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창원 공장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회사가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술자들이 공장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드워드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지 않은 채로. 2022년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사가 살아난 건 정부 지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공장 안에 기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원군 공장에 남아있던 기술자들이 기술을 지켰습니다. 바라카 원전 기자재 납품 실적이 있었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려도 그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롤스로이스 SMR 파트너십의 근거입니다. 아버지가 남기로 한 그 선택이 지금 영국 원전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를 살렸습니다. 박민준이 말을 마쳤습니다. 에드워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다시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22년간 에너지 업계에서 제가 본 것 중 가장 말이 없어진 에드워드 체인버스였습니다. 박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에드워드 사무총장님이
2020년 부도 직전 회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공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 바라카 4기를 완공시켰고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기자재 우선 협상 대상이 됐고 지금 롤스로이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도가 그 기술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는 그 기술을 보고 파트너십을 선택했습니다. 박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에드워드가 처음으로 왕관핀의 손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손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에너지 정책을 다루면서 수많은 기업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데이터와 차트와 수익률 분석. 그런데 아버지의 손 이야기를 하는 엔지니어는 처음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왕관핀의 손이 거니 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뱅크의 저녁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5초, 10초, 15초. 에드워드가 침묵을 깬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 팀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박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올해 정년이십니다. 롤스로이스 파트너십 발표가 난 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잘 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에드워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관핀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핀을 빼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동작이 달랐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하퍼, 나는 지금도 영국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념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롤스로이스 SMR에 필요한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영국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공격성이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두산이 들어오면서 영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게 장기적으로 영국 제조업에도 나쁠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면서 기술을 쌓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두산도 영국 기업들과 협력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일어섰습니다. 에드워드가 코트를 집으며 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년 축하드리십시오. 박민준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드워드가 먼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저는 잠시 바라봤습니다. 왕관핀이 코트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민준과 잠시 서려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당신이 한 겁니다. 박민준이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동작이 차분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롤스로이스 SMR이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정, 영국 윌파와 체코 테물린 SMR 프로젝트의 핵심 기자재 제작성 검토를 두산에너빌리티가 담당하며 향후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우선 협상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 영국 자존심의 상징 같은 이름이 한국 기업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혔습니다. 저는 그 보도자 자료를 읽으면서 발표문 맨 마지막 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롤스로이스 SMR CEO의 코멘트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자재 제조 역량을 갖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이 협력이 영국 원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드워드에게 그 발표를 전달했습니다. 그가 한참 뒤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에드워드 체인버스가 지켜보겠다는 말은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영국의 미래를 위한 영국 원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현실은 받아들였습니다. 25년간 그 신념을 지켜온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박민준에게는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표가 났습니다. 아버지께 전해드리십시오.
박민준이 잠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화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잘 됐다. 이번에도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읽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공장에서 일하고 부도 위기에도 남아서 기술을 지키고 정년을 맞이한 사람의 반응이 잘 됐다 두 글자였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거칠었던 아버지의 손이 만든 것이 결국 영국까지 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작성 검토의 시작입니다. 본 계약까지는 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지켜보겠다고 했고 저도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확신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술은 위기가 증명합니다. 2020년 창원 공장에서 증명됐습니다. 부도 위기에 남은 사람들이 지킨 기술이 지금 영국 원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습니다. 발표가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안보부로 출근하는 대신 템스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밀뱅크에서 강변을 따라 내려가면 람베스 다리가 나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2월 런던의 아침이었습니다. 강 건너로 빅벤의 시계탑이 보였습니다. 안개가 살짝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템스강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물결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22년간 에너지 정책을 다루면서 이 강을 지나치기를 수백 번은 했는데 이렇게 서서 바라본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숨을 내쉬자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체인버스. 그가 결국 한 말,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영국의 미래를 위한 영국 원전. 그 신념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이 자국 원전 제조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옳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역량이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방향과 현실은 다릅니다. 에드워드는 평생 그 방향만 보다가 처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 논쟁을 기록해온 노트였습니다. 에드워드와의 첫 만남부터 박민준의 데이터, 아버지 이야기까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영국이 다시 원전을 켠다. 그 스위치를 한국이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SMR의 핵심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게 됩니다. 영국 원전의 심장부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저는 이제 압니다. 1993년 창원 공장이 처음 원전 기자재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30년, 바라카 4기, 웨스팅하우스 Q1 등급, 2020년 부도 위기에도 공장을 떠나지 않은 기술자들, 거칠어진 손바닥으로 30년을 버텨온 아버지들. 그 위에 쌓인 기술이 지금 롤스로이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원전 기술을 처음 배우던 나라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여금 영국의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그 기술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에드워드보다 먼저 학생이 스승의 집에 기술을 놓고 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에드워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가 받았습니다. 에드워드, 오늘 강변에서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을요? 저는 말했습니다. 영국의 미래를 위한 영국 원전. 그 말이 결국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향해 가는 길에 두산이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것이 에드워드가 원하는 영국 원전의 미래를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요. 에드워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퍼, 그거 처음으로 내가 동의하는 말이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을 미국에서 배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영국 롤스로이스 SMR의 핵심 기자재 파트너가 됐습니다. 1970년대 원전 기술을 도입하던 나라가 2020년대에 그 기술을 원전 종주국들에게 공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위기에도 공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부도 직전에 창원 공장에서 급여가 삭감되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기술을 지킨 사람들, 원전 종주국인 영국의 에드워드 체인버스가 지켜보겠다는 말로 결국 인정한 것은 그 사람들이 쌓아온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영국 원전의 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줍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감동 사연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 공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자들이 롤스로이스 SMR 기자재 제작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다시 원전을 켭니다. 그 스위치를 한국이 만듭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